충주시력 50억 원, 중종 20년 10월 5일 경인 네 번째 기사 1525년 명가정 4년 함경남도 절도사 최한홍이 장계하였다. 피인들이 와서 고하기를 구축할 때 동타시 합이 자기 위의 사람 83명이 피해당한 것 때문에 분을 품고 마포 등지에서 장차 노략질을 하려 한다 했으니 방비하는 모든 일을 평소보다 배나 더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중정시력 50억 원, 중종 20년 10월 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대비전께서 진상할 것 중에 조미를 각각 50석씩 본궁으로 실어 보내고 또 진, 임자, 진맥 각 30석과 녹두, 목맹미 각 20석씩을 내수사로 실어 보내라. 왕자녀들이 출합할 때 쓸 모든 준비를 내수사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내수사에 저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실어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충주시력 55억 원, 중종 20년 10월 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충주시력 55억 원, 중종 20년 10월 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오 계보가 수락관에서 징을 친 이를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사정은 비록 원통함을 펴려고 한 것이지만 벌은 율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좌우의 의견들은 어떠한가 하며 호조판서 안윤덕이 아뢰기를 비록 이 사람이 죄가 있기는 하지만 당초에 법이 이렇게 되는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한 짓이니 살리기 좋아하는 덕으로 마땅히 가벼운 법에 의하여셔야 합니다 하고 대사흔, 손중돈, 대사간, 남세준 등은 아뢰기를 만일 무지한 시골 백성이 금법이 엄한 줄을 알지 못하고서 들어간 것이라면 오히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 계보는 대내가 뭔지 가까운지를 알았을 것이니 만일 율대로 하지 않는다면 뒤에 반드시 기탄 없이 여기는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공조판서 임유겸은 아뢰기를 사정은 비록 원통함을 펴려 한 것이지만 마땅히 율대로 해야 합니다. 하고 이항은 아뢰기를 이는 원통함을 펴려 한 것이니 비록 율은 그러하더라도 마땅히 위에서 잠작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을 초복할 때 좌우의 말들이 모두 율대로 해야 한다고 했었지만 만일 물정이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며 신공제가 아뢰기를 비록 그의 사정은 그러하지만 뒷날에 관계가 있는 일이니 마땅히 율대로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뒷날에 관계가 있다면 마땅히 율대로 해야 한다 하였다. 충주시록 50억 원, 중종 20년 10월 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방호인은 준례가 마땅히 선위해야 합니다. 다만 전라도는 양전의 일 때문에 사명의 내왕이 어수선한데 또 선위사를 보낸다면 폐단이 더욱 많을 것이니 이래서 보내지 않는다는 뜻을 모두 방호이에게 유시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충주시록 50억 원, 중종 20년 10월 7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드리기를 제주 목사 김흠조의 상소에 말한 정의와 대정 등의 고을을 옮겨 설치하는 일은 친히 형세를 본 사람들과 의논해 보니 정의에서 우도와 대정에서 가을 파지도와의 거리가 모두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초 고을을 설치할 때 반드시 두 섬과 가깝게 한 것은 서로 보호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번에 대정을 파고산 아래로 옮기려 하는 일은 이전의 고을과 거리가 겨우 오리이므로 제목과 기하를 운반하기가 편리할 것이고 당초 고을을 설치할 때 반드시 두 섬과 가깝게 한 것은 서로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이번에 대정을 파고산 아래로 옮기려 하는 일은 이전의 고을과 거리가 겨우 오리이므로 제목과 기하를 운반하기가 편리할 것이고 그 안에 원천도 있으므로 옮기는 것이 진실로 합당했습니다. 정의는 그렇지 않아 영천관으로 옮기려고 하면 이전의 고을과 거리가 50열이나 되어 운반해 가기에 배단이 없지 않을 것이고 또한 우도를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제주와의 거리가 4참의 길이나 되어 만에 하나라도 변이 있게 된다면 서로 구원할 수 없게 됩니다. 하며 한때 아울러 옮기며
반드시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이번에 대정만 옮기고 정의는 뒷날 서울의 조관들이 왕래하게 될 때를 기다려 민정과 형세를 잘 살펴보도록 한 다음에 옮기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창고를 기화로 덮는 일은 해조와 의논하여 노비들의 신공을 2년쯤 징수하지 말고 기화를 구워 덮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전마의 일은 마정은 중대한 것인데다가 바다 밖의 외딴 섬으로 때로는 경관을 보내 살피게 하는 것이 지극히 공평하고 유익한 일이니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대전고을 창고를 기와로 덮는 일은 반드시 심화를 안 다음에야 일을 끝내게 될 것인데 김흠조의 계만이 임박했으니 그 동안은 채직하지 마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선교하기를 대신들의 의논이 매우 지당한데 다만 어느 곳은 즉시 옮기도록 하고 어느 곳은 경관이 다시 살펴보기를 기다리면 이상할 듯하다. 대저 고을을 옮기는 일은 급급하게 할 것이 없으니 모두 뒷날 경관이 나가서 살펴보기를 기다렸다가 옮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김흠조는 계만한다면 어찌 채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요사이 양계의 주장들을 계만이 되었어도 채직하지 않은 것은 바야흐로 변방에 사단이 있기 때문이니 이는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기와 덮는 일은 진을 옮긴 다음에도 오히려 할 수 있다. 전마에 관한 일은 매우 합당하다 하였다. 증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7일 임진 네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한효원이 장계하였다. 불영지역 석봉연대에 8월 9일 우박이 내리고 연대의 토 위에 벼락이 떨어져 판자가 석장 부서졌습니다. 군인 설물검 등은 벼락에 날려 갔고 양호강은 발제에 화상을 입었는데 살갗이 누렇게 탔으며 오른쪽 어깨 위에 전자 글씨와 같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진저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8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삭강에 나아가다 참창간 정옥형이 아뢰기를 경기는 흉년이 막심한 데다가 창고가 고갈되었습니다. 지금 만일 독촉하여 공채를 받는다면 민생들이 더욱 공공해 할 것이고 받지 않는다면 저축이 없게 되는데 민간의 병폐와 고통은 수령들이 제일 잘 아니 수령들이 개진한 해단에 관한 말을 참작해서 써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올해는 흉년이니 제해 결정에 그 적정을 잃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적중하게 해야 민심을 위안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참장관 이환이 아뢰기를 국고의 저축이 고갈되어 공채만이 아니라 면포도 그러한데 이번에 외인들이 무역하여 가져가는 남쪽 지방의 면포가 1,200 내지 300동이나 되고 남아있는 것은 단지 500여 동입니다. 호조는 깊이 염려되어 다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예전은 그들이 화를 내기 때문에 무역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만일 번번이 그들이 화내는 것을 염려하여 쓸데없는 물건을 무역한다면 국고의 저축이 장차 고갈될 것입니다. 성류황도 당초에 3분의 1만 무역하려다가 또한 3분의 2로 그쳤고 또 중지하였다가 다시 무역하였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조정의 명령이 한결같이 못함을 알게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또 요사이 유구국 사신이 장차 오게 된다고 하는데 유구와 안남은 중국이 예의를 아는 나라라 하여 우리나라 다음으로 대우합니다. 지금 그들의 서계를 보건대 외인들의 문자와 다름이 없고 그들의 상품은 모두 외국에서 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저축은 한정이 있는데 그들의 요구는 한이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과연 지당하다. 호조는 과당하게 무역함을 염려하고 예전은 그들이 화내는 것을 염려하는 것인데 대신들의 의논이 또한 예조와 같았기 때문에 부득이 무역하도록 한 것이다 하였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8일 개사 두 번째 개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8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지금 함경도 관찰사의 계본에 말한 것을 보건대 비록 재해는 없어도 농사가 여물지 않았다고 했다. 만일 또 무곡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곤란하게 여길 것이고 관무곡은
반드시 민폐가 많을 것이니 올해는 아직 정지하고 내년을 기다렸다가 무곡하는 것이었더런지 호조에 물어보라. 증조실록 50억 원 중종 20년 10월 8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오랑캐 대접은 중대한 일이기에 외인들이 상품을 무역하는데 장차 3차 무역을 하여 명령을 한결같지 못하므로 내가 매우 편치 못하게 여긴다. 이완이 또한 불감을 말했는데 이 말이 지당하니 이 뒤에 만일 따로 청하게 되거든 아래 사람이 전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대답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명령과 국가 체면이 모두 손상되게 되고 남쪽 지방의 면포가 또한 모두 고갈될 것이니 대신들과 예주가 대궐들에 나와 모일 때 알려주라. 증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무곡을 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를 오늘 3공과 6조가 도시일로 훈련원에 모였기에 의논하니 함경도는 백성의 성격이 저축을 힘쓰지 않아 비록 풍년이던 해에도 한때에 허비하여 먹어버리는데 어찌 올해에 무곡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내년에 실롱한다면 무곡한 것으로서 구제하고 만일 실롱하지 않게 된다면 군자를 보충하게 될 것이므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어제 함경도 관절사의 계본을 보았기에 의논하도록 한 것인데 여론 의논이 그렇다면 무곡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증조실록 50억 원 중종 20년 10월 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재해 결정을 잘못한 수령들이 스스로 반드시 파직될 것이라고 여겨 고리를 보지 않을 것이니 호조로 하여금 시급히 마련하도록 하고 형조로 하여금 조율하도록 하라. 증조실록 55억 원 중종 20년 10월 9일 가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55억 원 중종 20년 10월 9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삼공이 은연드리기를 정의와 대정을 옮겨 설치하는 일은 김험조가 지금 채직에 임박했으니 새 목사가 부임하여 다시 살펴본 다음에 옮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50억 원 중종 20년 10월 1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50억 원 중종 20년 10월 1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사이 도둑이 퍼지기 때문에 단근 경면하는 법을 세워 도둑을 없애려고 했는데 형조의 말이 이 법이 죄를 다스린 자가 단지 두 사람이다 했다. 서울 안에도 도둑이 횡행하니 이 법으로 논죄한 자들은 모두 서게 하도록 하고 인가가 성긴대나 빽빽한 데를 막론하고 군사들을 잠복시켜 잡도록 하라. 증조실록 50억 원 중종 20년 10월 1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50억 원 중종 20년 10월 1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 사이 도둑이 퍼지기 때문에 당근 경면하는 법을 세워 도둑을 없애려고 했는데 형조의 말이 이 법으로 죄를 다스린 자가 단지 두 사람이다 했다. 서울 안엔 도둑이 횡행하니 이 법으로 논죄한 자들을 모두 서게 하도록 하고 인가가 성긴 데나 빽빽한 데를 막론하고 군사들을 잠복시켜 잡도록 하라. 증조실록 50억 원 중종 20년 10월 1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양홍에 관한 공사를 감사는 의옥이라 하고 취품했었는데 형조가 금손등이 살인할 적에 양홍이 또한 참여했기 때문에 더 형벌하기를 청하자 관찰사가 오히려 가둔 지가 이미 오랜 데다 형정신문을 62차례나 했으므로 더 형신할 수 없다고 하니 합자할 때 의논하도록 하라. 또 그년에는 흉년이 드니 도둑 생길 것이 염려된다. 또 폐조 때는 순군을 폐지하고 군사들을 잠복시켰기 때문에 서울 안에 도둑이 없었다. 순군은 떠들썩하기 때문에 도둑들이 모두 피하게 되니 순군을 대량만 배정하고 나머지 군사들을 기습할 수 있도록 잠복시킨다면 도둑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니 또한 삼공에게 의논하라.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0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0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사옹은 제주 윤희인이 아래기를 지난달 14일에 세자께서 회강하고 나서 이 기사에 음식을 내릴 때 본사의 관원 조광원이 포육을 먹고서 들어 두통과 배를 앓았으며 구토와 설사를 하였고 하인들 중에 먹은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만일 독이 있는 포육이 아니라면 반드시 독충이 오줌을 싸서 그런 것일 것이니 각도에 유시하여 정결하게 말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각도의 유시를 내리라. 또한 어느 고을에서 공상한 것이었느냐. 만일 남은 것이 있다면 다시 하인들에게 시험해보라 하였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0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양계의 납이 등의 물건을 이미 들여 보내도록 했다. 다만 내가 사절들이 방수하느라 고생하는 것을 진념하고 있으니 진장들이 정신 차려 방비해야 한다는 뜻을 미처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시경에 이런 심정을 말한 어구가 있으니 유시하는 글에 넣도록 해야 한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0일 을미 일곱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세자궁에 전일에 쓰다 남은 것은 없고 같은 때에 공납한 보육은 있기에 하인들에게 시험해 보아도 독이 없었습니다. 하고 우부승지 이환이 아래기를 조광원은 신의 생질인데 광원과 함께 보육을 먹고서 아울러 닭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바로 배가 아파 고통한다는 것을 듣고 일찍이 닭고기를 지네가 씹어 놓으면 독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지네를 다스리는 약으로 치료하자 닭고기를 전부 토하고서 소생하게 되었었으니 한갓 보육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닌 듯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보육일은 주문할 근거가 없지만 만일 다른 고기를 썩는다면 마땅히 엄중하게 금단해야 한다. 하고 이완에게 전교하기를 만일 닭고기만 먹었다면 의심할 것이 없지만 이는 보육도 먹었으니 마땅히 주문해야 한다 하였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0일 을미 여덟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0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삼공의 의논 드리기를 순군을 혁파하여 복병을 만들려고 하시는 성상의 본부는 지당하십니다. 다만 수색관 패군을 계산하여 두고 그 이외의 나머지 군사로 복병을 만들면 소략할 듯하니 순장을 가려서 임명하고 종사관도 내고 군사도 더 배정하여 도둑을 잡도록 하셨으니 병조에 말해주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올해는 경기와 평안도가 실동이 더욱 심하므로 납육을 제감해야 하는데 서울 근방의 동쪽과 서쪽에서 타위하는 일을 병조도 그럴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이를 두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라. 또 수령들이 납육을 핑계로 백성을 동원하여 사냥 나가는 것은 엄중히 검한다는 것도 아울러 유시하라.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1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16일에는 경예루 아래에서 관사하겠는데 무신을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편을 나눠 시험하되 우등을 한 네 사람에게는 각각 마피를 주도록 하라.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1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병조 판서 김극피비 전적 권겸 사평 전팽수 예주 좌랑 강전을 북도의 평사로 의망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평사는 곧 문서 기록을 맡은 것이어서 소임이 지극히 중하므로 반드시 가려서 차임한 다음 채직되어 올 때에는 조정이 또한 함께 변방 일을 의논해야 하니 다시 의망하여 아뢰라 하며 긴급히비 아뢰기를 5, 6품 중에는 의망할 만한 사람이 없고 승무는 박사 유충관과
예문간 대교 인붕이 가당하지만 함부로 의망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준품인 사람이 없으면 또한 승진시켜 제수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1일 병신 6번째 기사 허관을 홍문관 은교로 김유를 부교류로 삼았다. 중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1일 정묘 첫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의녀는 하는 일이 있는데 순천부사 김인명이 함부로 데리고 갔다. 헌부가 이를 추구하는지 물어보라. 중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1일 정리후 두번째 기사 연말의 화산대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중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1일 정리후 세번째 기사 지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2일 정류 네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위장 이우는 앞서 과오 때문에 파직되었었으니 서용함은 진실로 공편하지 못한데 하물며 위장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개정하기 바랍니다. 경성 교수 안처수는 그릇된 행동이 많았으니 죄를 면할 것만도 다행한 일입니다. 사판에서 삭제되어야 하는데 어찌 미미한 관직이라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개정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우는 오히려 위장이 될 만하다. 안천수는 정과 출신인데 어찌 교수가 될 수 없겠는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안철수는 효행이 있었다. 이에 앞서 홍문관 박사로 있다가 어머니를 위해 원으로 나가기를 바라 구리에 수령으로 있었는데 조광조 등의 일에 연좌되어 파직하고 돌아와 시골에서 살았다. 어머니가 죽자 심요 살며 죽만 먹었고 3년 동안을 울기만 하므로 온 고울이 칭찬했었다. 중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2일 정료 다섯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윤지형이 장계하였다. 해주와 연안 등의 고울의 가뭄이 매우 심하여 벼와 곡식이 타서 말라버렸는데 구제할 길이 없고 또 내년에 종자도 나올 데가 없으니 조금 가까운 충청도 연안의 각 고울에서 새로 바친 곡식 5만 석을 조운해 오기 바랍니다. 중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3일 무술 첫번째 기사 계복을 듣다. 중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3일 무술 두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 드렸다. 양홍의 딸이 비록 아비를 위해 원통함을 호소하였지만 주환을 자세히 보건대 모의하여 살해한 것이 분명하니 형조의 공사가 옳습니다. 중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3일 무술 세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의 장계를 내리며 일렀다. 평창현 남의동 부자가 입거리에 뽑힌 것 때문에 혐오를 품고 이 연령을 살해했다니 시급히 잡아다 추문하도록 하라. 중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3일 무술 네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3일 무술 다섯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가 장계하였다. 7월에서 8월 이후에 여역으로 사망한 사람이 숙천 23명, 함종 16명, 양덕 17명, 가산 3명입니다. 이제 좀 줄었네. 중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4일 기한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심의흠, 헌납 김희열이 전의를 논계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고 다시 하려도 답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성질사가 강을 건널 때 임박했는데도 선내 통사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바야흐로 변방 사단이 있으므로 적병들이 대기했다가 막는 것인가 싶어 매양 염려된다. 이 뒤로는 북경에 가는 사신들의 자제를 반드시 무죄가 있는 사람으로 가리고 여진 통사와 한학 통사는 비록 일정한 수가 있지만 또한 더 데리고 가도록 하라 하며 영사 장순손이 아뢰기를 신도 북경에 가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빨리 출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달 보름 때는 마땅히 도착하게 될 것인데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우잠찬 유보는 아뢰기를
평안 도관절사의 장계에 선래 통사가 28일에는 마땅히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했었으니 만일 동팔참에서 소식이 있게 되면 의주에서 반드시 지게 할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중국에서 일을 끝내지 못해 오래 체류하고 출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전일에 박영이 북경에 갔다 돌아올 적에도 적을 만났었는데 박영의 일행 중에는 힘세고 날랜 사람 하나가 있어 혼자 담당하자 그들이 모두 무너져 흩어졌었습니다. 거느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용맹스러운 사람 하나만 못한 것이니 이번 길에도 정해진 인원수 이내에 용맹스러운 사람을 가려서 보내셨어 하였다. 진저시로 55권 중종 20년 10월 14일 기하 두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정조사와 성절사의 내왕에 대해 비인들도 그 시기를 알고서 혹시 대기했다 막는가 싶어 매우 염려스럽다. 이번 정조사의 일행은 이미 정해졌고 이 뒤에 데리고 갈 사람 중에 여진 통사 및 한학 통사도 비록 그칠 수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군관과 자제 및 자비는 무용 있는 사람을 가려서 보내라. 진조시로 55권 중종 20년 10월 14일 기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시로 55권 중종 20년 10월 14일 기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세자께서 물린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병났다고 하므로 놀라움을 견디지 못하겠으니 정결하게 말려서 봉진하도록 할 것을 편포에 관한 일을 말한다. 팔도에 유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대한 일을 어찌 이렇게 하고 말 수 있겠는가? 사옹은으로 하여금 어느 도에서 봉진한 것인지를 고찰하도록 하여 그 도 관찰사의 주의를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또 감선 제조와 내관은 잘 살피지 않았고 담당 선부도 조심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죄를 무겁게 다스리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궁의 포육 사건은 사옹은 제조가 이미 아뢰었는데 위에서도 놀랍게 즉시 선리를 불러서 물어보니 건물을 봉진하면 한 그릇에다 섞어서 두므로 어느 도에서 봉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였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그 포육을 사람들에게 주어보도록 했는데 독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땅히 사옹은으로 하여금 가져온 대로 수고하도록 하겠다. 감선 제주와 내관 및 선부도 마땅히 주문하도록 하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시로 55권 중종 20년 10월 14일 기야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세도 절도사에게 내릴 백주 과두를 여우 가죽이 없어서 안을 넣지 못하였는데 이는 필시 제용감이 벌레가 먹어 쓰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비록 벌레가 먹었더라도 재단하에 쓸 수 있을 것이니 상의원에 이르라. 증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교리 김유가 아뢰기를 신의 나이 60에다 안질까지 있어 평소에 문서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요사이 홍문관 교리가 되어 이번에 경연 당번을 맡을 것인데 작은 글자의 획은 전혀 볼 수가 없고 더구나 굳은 비가 오는 날은 더욱 보기 어렵기에 감이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은 위에서 읽지 않는데 어찌 전강을 하지 못하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진강할 때 위에서도 한번 읽었는데 대신들이 불가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읽지 않고 경영관이 단지 두 번을 읽을 뿐이다. 그러나 장수가 적고 두 차례나 외는 것은 편리하지 못한 듯하니 이제부터는 장수를 많이 하고 경영관으로 하여금 한 번만 읽게 하는 것이 어떨런지 홍문관 관원으로 하여금 경연 당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밤 1경에 흰 운기가 간방에서 이후방까지 하늘에 뻗쳤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세자궁에서 반찬으로 올린 포육 일을 사옹은 제조에게 물으니 표시를 해서 바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릇에다 간수하기 때문에 어느 도에서 봉진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했고 감선 제주와 내간에게 물어도 그러했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과연 당초에 섞어서 둔다면 추구할 근거가 없겠다.
다만 그날 포육을 먹은 사람이 이기사역관원만이 아니라 제상 및 시강원 관원도 모두 먹었지만 독이 없었고, 또 정훈이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시험해 보아도 독이 없었으니 이는 매우 괴이한 일이다. 좌부승지 이환이 아뢰기를 닭고기의 독인 듯 싶다 했지만 닭고기를 먹은 사람이 유독 조광은 뿐이겠는가? 권업, 권빈 역시 먹었는지 물어보라 하였다. 진저시로 55번 중종 20년 10월 1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홍문관이 경영 당상의 뜻으로 회개하였다. 진강할 때 위에서는 읽지 않고 아래 사람들이 단지 한 번만 읽는다면 소홀하고 간략하게 되니 전례대로 진독관을 시켜 두 번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저시로 55권 중종 20년 10월 1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좌부승지 이환이 아뢰기를 닭고기 사건을 이기사관은 이인에게 물어보니 단지 닭고기만 먹고 포육은 종에게 주었는데 병이 났으나 이인 자신은 아프지 않았다 하였고, 권억은 포육이 이상해진 것을 발견하고 먹지 않았다려다가 마침 시당하던 참에 3조각만 먹고 나머지를 종들에게 주었는데 종과 상전이 모두 병이 낫다 했고, 조광호는 포육과 닭고기를 아울러 먹고 더욱 심하게 앓았다 했습니다. 하고 정훈이 또 아뢰기를 그 사람이 포육 때문에 앓은 것이 적실합니다. 적지 않은 진상이 이렇게 되었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각도가 진상한 것을 한 그릇에다 섞어서 두기 때문에 과연 적발하여 주위를 다스리기가 어렵겠으니 이제부터는 포육에다 낙인을 찍어 혹은 말리기 전에 표시를 붙이게 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크므로 제조 및 감선, 제조, 내관, 선부 등을 주문하여 근신하지 않는 조짐을 경각시켜야 하는데 정원이 앞서는 닭고기의 독이라고 아렸다가 다음에는 포육의 독이라고 아렸고 또 번세 한 날을 진언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애석하도다. 서리가 내리면 얼마 안 가 얼음이 굳게 어는 법이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독을 탔노? 진저시로 55권 중종 20년 10월 16일 신축 네 번째 기사. 형조의 공사를 내리며 일렀다. 기수건이 고발한 사람은 죄 없는 백성이니 마땅히 죄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수건이 앞서 고발한 황해도의 도둑들은 곧 큰 도둑이었으니 이번에는 비록 속여서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죄를 갈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적당들이 반드시 듣고서 마음에 통쾌하게 여길 것이고 뒷날 도둑들을 고발하는 길을 막게도 될 것이니 결안을 한 다음 개복할 때 의논하기로 할 것인지 사죄 이하의 상당한 율로 죄 줄 것인지를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라. 진저시로 95권 중종 20년 10월 16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저시로 55권 중종 20년 10월 16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진저시로 55권 중종 20년 10월 17일 에멘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좌부승지 이환이 아뢰기를 임실현 죄수 생원 황태부가 창평서원 권방을 타살한 죄를 교대시로 조율하였습니다. 하고 이 아뢰기를 이 추안은 틀리는 점이 많고 죽은 시일도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며 영사 이 요청이 아뢰기를 마땅히 율대로 해야 합니다. 하고 형조판서 심정은 아뢰기를 환상 수납을 감독하는데 훈도로서 수납을 감독했었다. 하리가 공손하지 못하며 뺨을 때리는 것은 상사입니다. 권방이 사망한 시를 초6의 날 해시라고도 하고 초1의 날 해뜰 때라고도 하는데 해시와는 크게 서로 틀리니 마땅히 다시 주문해야 합니다. 하고 이 요청이 아뢰기를 이미 자복했는데 어찌 살릴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동지사 허경은 아뢰기를 환상을 감독하여 받을 때 권방이 침해하고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여 뺨 때린 것이 어찌 지나친 것이겠습니까? 또 온 집이 사망한 시간을 알고 있을 것이 당연한데 언단이 틀리는 듯하니 생사에 대한 관계를 다시 주문해야 합니다. 하고 이조판사 윤은보 심정 허경
지평 김믹수가 아뢰기를 해시와 해 뜨는 데를 어찌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주환이 틀리는 바가 이러하니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하고 대사관 남세준은 아뢰기를 외병에서는 과연 시간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시와 해 뜰 때를 어찌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생사에 대한 관계를 마땅히 다시 주문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죽었다는 시간이 틀리니 다시 주문해야 한다 하였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7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일과 그 다음 날 대내를 수리할 때 해사로 하여금 술을 마련해 군인들에게 먹이도록 하라.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7일 애민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16일에 관사 때 우등한 당상관 고자겸, 김의형, 신옥형, 박윤 이상 4사람과 당하관 조안국, 조기한, 홍성, 안백돈 이상 4사람에게 각각 반승마 한 필씩을 내리라. 진저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7일 애민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승문원과 예조가 모두들 성절사의 선내 통사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조사가 오는 27일에는 마땅히 길을 떠나야 하므로 마땅히 통사 안경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따로 통사 한 사람을 먼저 보내어 중국 사람 2명을 데리고 밤낮 없이 요동으로 달려가 교할하고 이어 탐문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만일 강을 건너기 전에 성절사가 온다는 기별을 듣게 된다면 또한 안 보낼 수도 있으니 이런 뜻으로 예조 및 승문원에 말해주라. 더근데 성절사 일행이 비에 막혔다고 하였으니 성절사가 미처 성절에 들어가지 못하였기에 예부가 시기에 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계속 책망하여 억류하는 것이 아닌지 만일 동팔참에서 도둑들에게 가로막혔다면 의주에서 반드시 치게 하였을 것이다. 또한 중국 태감의 동생 및 본가를 매양 보호하여 돌보겠다는 말을 해놓고서 실제는 한 일이 없었고 중국 사신이 나올 적에만 잠시 보호하고 돌보았으니 중국 사신이 듣게 된다면 더욱 안 될 일이다. 이번 정조사가 돌아올 적에 태감의 수 및 풍계와 생존 여부를 알고 오게 하여 본도로 하여금 따로 보호하고 돌보도록 해야 한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7일 애민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7일 애민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외방의 제해를 잘못 정한 수령들을 이미 호조에 계하하였으니 형조가 조율하였을 것이다. 전래의 제해를 결실로 하거나 결실을 제해로 친 것이 10복 이상이 되면 모두 파직했는데 전년의 의논이 제해를 결실로 하면 백성에게 폐해가 미치게 되고 결실을 제해로 하면 국고의 곡식이 모자라게 된다고 했다. 이번에 만일 파직하지 않았다가 다음에는 다시 이 때문에 파직한다면 법이 균일을 하지 못하게 될 듯하다. 만일 과중하다 하여 파직하지 않는다면 조정의 법을 폐지하는 것 같이 되니 이런 뜻으로 삼공에게 수의하라. 중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7일 애민 일곱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성절사가 이제까지 오지 않으니 우려스럽습니다. 공무역을 끝내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리까 앞에 관 안경이 정조사가 갈 적에야 들어가 탐지한다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정조사가 가기 전에 화자의 친상을 핑계하고 들어가 소식을 살피도록 하며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위에서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화자의 친상이 한이 있는 것인데 만일 또 긴급한 일이 있게 된다면 장차 어찌할 것인가? 먼저 중국 사람을 데리고 요동으로 달려가 탐문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다. 준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정조사 김근사가 아뢰기를 성절사의 선내 통사가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만일 중도의 변이 있었으라면 진실로 염려됩니다. 신이 들어갈 시기에 만일 사고를 듣게 된다면 바라건대 각진의 군관 중에서 날래고 용맹스러운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요동에 가서는 돌려보냄이 어떠하리까? 또한 수영패를 갔다 올 동안 모두에게 발급하기 바랍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당구와 차도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고 김의는 이미 죽었거나 건이와 진호는 또한 무슨 벼슬을 하는지 물어보라. 또 표류한 중국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계속 들여보냈는데 요동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다고 죄를 받게 될까 하여 번번이 조정에 진달하지 않는다니 또한 예부에게 물어보라 하였다. 준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성질사가 더디게 오는 까닭은 요동에서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인데 만일 중국 사람 13명을 데려다주는 통사가 탐문하에 오도록 한다면 완만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듣건대 평안도에 중국 사람 2사람이 머물러 있다니 바라건대 따로 통사를 보내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요동으로 달려가서 소식을 탐문하게 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매우 합당하다 장교하였다. 준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8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간원이 아뢰기를 안산군수 이풍은 관하에서 받아들이는 잔물에 대해 백성을 독촉하여 받고 부역을 번거롭고 무겁게 시키므로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날로 점점 유랑하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술에 빠져 이를 패하고 모든 공사를 모두 아전에게 맡겨서 배단을 부리게 되므로 민간의 원성이 더욱 심하니 파출하기 바랍니다 하였으나 모두 연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8일 개묘 네 번째 기사 남건의 의논 드리기를 결실을 제해로 한 것이 10분화 되면 파출하는 것은 대전의 법이고 제해를 결실로 한 것이 60분화 되면 파출하는 것은 지난 경자년에 호조가 수교한 법입니다. 분수를 잘못 책정한 사람이나 등급을 잘못 매긴 사람들을 아울러 모두 파직했었는데 그 뒤에 과중하다 하여 단지 공죄로만 논하도록 했었습니다. 전년 무릎에 수교한 것이 또한 이러하니 조중이 자상하고 극진하게 법을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범하는 자가 생기는 것은 수령들이 답사할 때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교한 것이 합당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 수교한 것이 많은 것 때문에 이미 정해진 법을 경솔하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유청은 의논드리기를 대저 10부 이상을 외람하게 처리한 경우 파출하는 것이 법입니다. 결실을 제해를 하면 조세 수입이 부족해지고 제해를 결실로 하면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게 되면 바로 상상의 분부와 같습니다. 그러나 분수할 제해를 잘못 살핀 사람을 파직하면 과중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수의하여 정지한 것인데 이번에 법에 구애되어 또한 파직한다면 사체가 시끄럽게 되니 지난해대로 시행하며 따르까 하고 권규는 의논드리기를 제해들 답사하는 법이 대전에 자상하게 되어 있으니 만일 범하는 자가 있단 마땅 이에 의해 논단해야 합니다. 다만 분수할 제에 있어서는 소견이 각각이 다른 법이어서 비록 여러 사람을 바꾸어 하더라도 반드시 서로 같지는 않을 것이니 연전에 의논을 올려 수령을 파직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결실을 제해로 하거나 제해를 결실로 하는 것은 파직하는 것이 가하고 분수를 잘못 책정한 것은 등급을 잘못 매긴 것과 공제로 조율하는 것이 가하다. 수원부사 남효순 같은 건은 율대로 파직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8일 개명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황주 풍천 안악 신천 은율의 노예성이 진동하고 재령에는 크게 천동하고 번개쳤다. 준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8일 개명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밀양 김해에 지진이 있다. 준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9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잔교하였다. 병조 주화랑 신령은 삭서에 여러 차례 우등하였으니 북과 먹을 내리라. 삭서는 매월 시행하는 글씨 시험이다. 승문원에서 40세 이하의 당하 문신을 뽑아 해서와 전설을 시험하는 것이다. 준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9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판윤 황맹헌이 물의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직에 있기에 미안함을 들어 사직하고 세 차례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0억 중종 20년 10월 19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만일 상식에 있게 된다면 각진이 또한 계엄하며 방비해야 하는데 만일 일정한 수가 있는 군관을 정조 사학하는 길에 분대한다면 불가할 듯 싶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해조가 아랫말은 과연 그렇다. 수영패도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이 일은 그 발단을 열어놓을 수 없다 하였다. 진저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9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성균관 사성 이순이 기상 변동에 관한 새로운 책을 중국에서 구독했었는데 이 책은 천재를 관찰하는 것으로 책을 목륜이라고 했습니다. 이순이 전에 혼의 혼상 감수관으로 관상감이 있으면서 목륜의 제도에 의해 제작한 것으로 오늘 진상했습니다. 이 기구가 지극히 새롭고 정교하게 되어 있으니 파라건의 한 건을 더 만들어 관상감에 두고 실험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준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9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기수권에 관한 일은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녹동, 녹신이 모두 현장 아래서 죽었으니 만일 기수권이 이 때문에 반조화된다면 전일의 강도들 여당이 반드시 통쾌하게 여길 것이고 뒤날에는 또한 와서 고발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니 기수권은 결안할 것 없이 성상께서 참작하여 처리하심이 어떠하리까 하니 잔교하기를 기수권의 이런 결안을 제외하고 이 세령과 아울러 상당한 율로 조율하여 아뢰라 하였다. 준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9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19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전라도 수사 방호이 등이 외인들을 잡은 근공을 논상하는 일은 아랫사람들에게 논상하고 주장에게는 상가하는 것이 전례이니 승전을 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례대로 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20일 어리사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평안도 병사가 우후를 여연 등지에 들여보내어 피인들이 그대로 거주하며 밭을 경작하는지를 탐사하게 하려 하는데 이미 군인들을 보내어 탐사하도록 했었으니 또 우후를 보낼 것이 없다. 도로가 험난하여 전에도 이미 살상당하거나 사로잡히게 되는 염려가 있었는데 만일 이번에도 또 우후를 보낸다면 피인들이 반드시 우리가 다시 구축하려는 것인가 의심하고 잠복하여 변을 대기하고 있다가 가을 적에 중도에서 만나게 되면 사세가 반드시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죽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지난번에도 구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만일 또 그렇게 된다면 잘된 계책이 아니다. 우후를 보내면 편리하지 못한 일임을 회사에 말해주면 스스로 마땅히 처치하게 될 것이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20일 을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2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상이 대사성 김희수에게 이르기를 학교는 중대한 것인데 지금은 숭상하고 존중하는 뜻이 조종조만 못한 듯 싶으니 사표의 소임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마음을 써 교양해야 한다. 하며 김희수가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유생들로 반궁에 있는 사람이 매우 적었는데 신의 생각에 지금은 가을철이 되었으므로 더러 집안에 일이 있어 못 오는 것이고 만일 깊은 겨울이 되면 반드시 도로 모여오리라 여깁니다. 성균관만이 아니라 사학도 역시 그러한데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며 있게 되도록 하리까? 신이 요사이 성균관에다가 막 혼시를 내리도록 결정하여 바야흐로 부지런히 교양하도록 하려 했는데 마침 관원이 주문하느라 사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음 정사 때 장관은 모두 차출함이었다 하리까 하고 성우는 아뢰기를 국가에서 사학의 원점 제도를 두어 권장에도 유생들이 오히려 학궁에 있는 사람이 없고 비록 와서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단지 원점을 따기 위한 것일 뿐
전혀 글을 읽지 않아 학업에 도움이 없습니다. 또 이 나이 젊은 사람은 사울을 따르며 박학한 다음에야 학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니 바라건대 장관들은 재관으로 차출하지 말고 언제나 부지런히 사진하여 교휘하도록 하였다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학교 절목이 진실로 자상하고 빠짐없이 되어 있으니 사장된 사람이 힘을 써 교양한다면 흥기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관하게 드나드는 사람들이 모두 외방 선비들이고 재상들의 자제는 전혀 가지 않았으니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재상 또한 마땅히 자제들로 하여금 관하게 나아가 학업을 힘쓰게 해야 한다. 대저 이 일은 법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잘 고무시키기에 달렸다 하며 김희수가 아뢰기를 이 일은 과연 법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의 유생들은 학업에 나아가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데 신 역시 바로잡을 계책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옛적에는 공경, 대부, 원사의 작자들이 모두 학궁에 갔었으니 만일 지금 재상의 자제들이 학궁의 길을 즐거워한다면 외방의 선비들도 또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재상의 자제들이 학업을 즐거워하지 않고 나이 어린 무리들도 모두 말단 관원을 바라기 때문에 학교가 이로 말미암아 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지금 관학에 있는 사람이 비록 한두 명이 되기는 하지만 모두 외방 사람이고 더러는 흉년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니 학교가 천해져 도리어 향교만도 못합니다. 유생들에게 원점 주는 것이 번거로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법을 세운 것이 어찌 뜻이 없는 것이었겠습니까? 하고 성우는 아뢰기를 전에는 유생들이 학궁에 들어가기를 즐거워하여 비록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조금도 재주 있다는 사람도 학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이 어린 초학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화는 아뢰기를 김우씨의 말이 옳습니다. 공경의 자제들이 벼슬을 구하려는 마음이 먼저 발동했기 때문에 사서로이 모여서 독사하는 것마저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정시 때 원점을 헤아려 본 바 같은 사람의 이름이 서재에 있다, 동재에 있다 했었으니 이는 반드시 남을 빌어다가 창명한 것이고 자기 자신이 창명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폐단이 이때보다 더 심한 적이 없으니 장관된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교회해야 합니다. 하고 김희수가 아뢰기를 예부터 무너뜨리기는 하루도 시간이 남고 성취하기는 100년도 부족했습니다. 폐조 때 사람들이 유생이란 이름을 부끄럽게 여겨 감역관, 이무관, 폐조 때 산대를 설치할 적에 역사를 감독하는 각사의 이무관이 그 소임이 이 배를 영솔하는 녹사들의 직에 비등한 것이었지만 의관가의 자제들이 서로 다투함으로 사람들이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다. 같은 것도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무너진 사습이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여 서총대 악포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폐조 때 서총대를 싸우면서 각도의 민간 장정들을 많이 징발했었는데 이때 도청 및 감역관들이 다투어 헛떠더먹기를 승상하므로 장정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머리털을 팔기도 하고 옷을 팔기도 하여 그들의 요구에 제공했었다. 이때 배가 수척이 짧고 거칠었으므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서총대 악포라고 불렀다. 또 근자에 경솔하고 천박한 무리들이 마음을 비우고 이치를 탐구한다고 내세우며 전혀 독서를 하지 않고 속마음과 근마음을 달리하므로 선비의 풍습이 크게 무너졌었는데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소신이 사람이 모자라는 때를 이어 외람하게 장관이 되었는데 매양 이 일을 생각하느라면 지극히 한심스러워집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학교는 풍화의 근원인 것으로서 선비들 풍습이 훌륭하거나 쇠퇴함과 국가가 다스려지거나 어지러워짐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조광조 등이 이 학에 관한 말을 주창하게 되면서부터 조정의 진신들이나 한간의 소자들이 쏠려 지금까지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진실하게 성학을 닦으며 힘써 실다운 행실을 가지려는 사람은 몇 명뿐이었고 이름만 선을 좋아한다면서 헛된 명예만 노리는 자들이 또한 많이 있었기에 과연 그 당시에 패풍이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 지난날의 패단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소학마저 아울러 헐뜯되 성현들의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상한 채 한다고 지탄하고
대중과 다른 행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괴사하다고 지탄을 하여 드디어 사기가 좌절되고 쇠퇴하여 떨치지 못하며 학교가 타락하여 방치되고 흥성하지 못하게 만들어 패단이 도리어 심하다. 김희수는 국학의 장관이 되었으니 도를 붙잡고 세우고 교육을 수립하여 사기를 배양하는 것이 곧 그의 직책인데 선비의 풍습이 무너진 것과 유생들이 학업에 부지런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지난날의 폐습 때문이다. 고만 때문이다고만 하고 특히 지나치게 지난날의 패단을 징계하는 것이 앞날의 한없는 건심거리가 되는 줄은 알지 못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증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2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2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중공전의 탄일 하례를 정지하다. 증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2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기수건이 지난날에 고발해 온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비록 무고하였더라도 죄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대신들에게 물으며 또한 그렇다고 했었으니 단지 장 100대에 서하고 고신을 모두 추탈하라. 준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22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사관과 내관을 성균관과 사학에 나눠보내 도기와 시도기를 봉해왔는데 성균관은 생원 27명, 기재 78명이고 남학은 7명, 서학은 10명, 중학은 8명이었으며 동학은 1명도 없었다. 도기와 시도기는 유생들이 출석하여 끼니 때 식당에 들어온 횟수를 적는 부책이다. 도기는 전일의 것이고 시도기는 현재의 것을 말한다. 기재는 기숙하며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증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22일 정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이유는 이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록 55권 중종 20년 10월 2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남건이 그래 임하여 아뢰기를 이 때문에 소주와 송주에 풍년들어 천하가 풍족했다 했는데 우리나라 황희도 또한 중국의 소주, 송주와 같습니다. 황희도가 풍년들면 도성안이 이를 힘입어 먹고 살 수 있는데 올해는 황희도 연안 고을들의 실롱이 더욱 심하므로 도성안의 배값은 천하고 쌀값은 높아 민생들이 매우 곤란합니다. 비록 상평창의 쌀을 방출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하셨지만 국가의 저축에 한정이 있어 한없이 방출할 수 없으므로 유리하는 백성들을 다 살리지 못할 듯 싶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설치한 진제장도 한갓 국가의 곡식만 허비하게 되고 민중들이 혜택을 입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미리 유사에게 명하여 편리할 대로 계획을 의논하여 따로 구제할 방도를 하게 하신다면 이보다 더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고 동지사 홍은필이 아뢰기를 소주는 곧 옛적에 오왕이 고소대를 지은 데이고 송주는 곧 옛적에 송강 땅으로 지금은 강남이 그곳인데 중국의 부세가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황희도와 전라도가 풍년된 다음에야 도승안 민중이 이를 힘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또 중국의 강남은 옛적에 오태백이 살던 데로서 3대 이전에는 중국과 상통하지 않았고 한나라와 당나라 이후에는 중국이 강남의 부세를 힘입게 되었으니 이는 천지의 기운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남고는 아뢰기를 소주 한 고을의 전지가 98,560여 경으로 부세가 280만 석이니 이는 필시 우공이 말한 상등 전지로 쳐서 부세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문종조의 세법을 구동으로 정하여 하등의 하등은 일결의 세미 사두입니다. 중국은 일백묘를 일경으로 하여 일경은 우리나라 일결에 해당하는데 9만 여경의 전지의 부세가 200만 여석이나 되니 우리나라 일결의 사두인 것에 비하면 4배가 될 뿐만 아니라 근래의 국론이 백성을 유익하게 함을 중히 여기므로 관리들의 재해를 살펴볼 때 하등의 하등 전지는 또한 재해를 치고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 수입의 수량이 매우 적어 국가의 저축이 고갈됩니다. 옛 사람이 왕자는 부를 백성에게 간직해두는 법이다 했고
또 백성이 유족해지면 임금이 누구와 유족하지 못하겠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염철에서 나는 이득이 600만 여석이고 조세가 1,100만 석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염철에서 나는 이득이 없으면서 용도가 많고 번다 하기는 중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학에 재물이 몰리면 백성이 흩어지게 된다 했으니 이로 본다면 재물이 위에 몰리면 아래에서 백성이 흩어지는 법입니다. 성인이 어떻게 사람을 모으느냐 하면 그야말로 재물인 것이다 하였으니 이는 서로 반대되는 듯합니다. 또 재리를 이유자는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배와 곡식을 저축하는 것이 있어야만 백성이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의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국가의 저축이 고갈되었으니 반드시 조심하고 검수하여 용도를 전략한 다음에 될 것입니다. 하고 특징과 심정은 아래기를 지금 국가의 저축은 모자라고 쓸 비용은 많기만 한데 땅에는 이익 볼 것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일찍이 듣건데 조정조에는 부고가 차고 조방에까지 가득했었다는데 지금은 창고도 차지 않습니다. 비록 유자는 재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흉년구제나 군자를 장차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중국은 산택의 염처를 모두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 이익을 거두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비옥한 땅을 개간하지 않은 것이 자못 많으므로 방치된 땅에 이익을 볼 것이 있으니 둔전 및 해변의 소금 굽는 이익을 따로 재지가 많은 사람에게 맡아보도록 함이었다리까 하고